우리가 할 말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. 맞습니다. 대통령이 지금 정정 요구하고 막 그래요 기사도. 환율 문제 이거에 대해서야말로 깨알 지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코스피에 쓰는 그 관심의 절반 정도라도 그 환율 문제에 썼다면 전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아니 예. 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문제는 왜 대책은 왜 이 정부는 이 환율 관련해 가지고 뭐가 크게 저기가 없나요? 주식 관련해서는 뭐 국민연금 뭐 동원하느니 마느니부터 해서 연기금 동원 뭐 얘기까지 다 있었는데 왜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잘 못 들어봤는데요? 가장 본질적인 게 환율 문제인 게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지금은 뭐 코스피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예. 임금 얘기했었거든요. 예. 임금은 쭉 올라왔지만 지금 달러 가치,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예. 실질 임금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죠? 결국 어떤 유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그 기름값은 우리가 달러로 사오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유가도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. 실질적인 그럼요. 유가는.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인데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오죽하면 지금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예. 하는 총재시죠? 예, 하는 총재 같은 경우는 1,480원 이 상황 지금 뭐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예. 이거 정당화 어렵다고 하고 있고 1,480원일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? 하는 총재가. 예, 근데 이제 이 새로운 그 예정자로 하는 총재 보이는, 후보자 새로 오는 후보자는 지금 뭐 환율에 대해서 큰 크게 문제 문제가 없다라고 크게 하고. 문제가 없다라고 하잖아요. 저는 이런 상황 보면은 예.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것도 들었어요. 이창용 총재는 가시는 분입니다. 예. 근데 신현성 후보자는 오는 오는 분이에요. 분이죠. 가는 분은 현재 정치권의 어떤 눈치보다는 본인의 발언이 역사에 남겨졌을 때 역사의 판단이 좀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새로 오는 분 같은 경우는 정부 눈치 안 보겠습니까? 지금 뭐 법원도 판검사도 다 협박하는 지경인데 두렵지 다 않을까요? 협박은 아니고요. 예. 협박은 아니래요. 법 정상화라고 표현을 한답니다. 법 왜곡죄라는 것이 예. 판검사들의 목에 저는 칼을 들이민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예.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온 사방팔방을 향해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할 말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. 맞습니다. 대통령이 지금 정정 요구하고 막 그래요 기사도. 저는 사실 저를 향한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? 용감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예. 저는 두려워해요.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직접 기사 링크 걸어놓고 막 기사 정정 요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환율 문제 이거 아니 이거에 대해서야말로 깨알 지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요. 우리가 지난번 동안 코스피에 쓰는 그 관심의 절반 정도라도 그 환율 문제에 썼다면 전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 예. 같아요. 그리고 이거 분명하게 정책 문제인 게 여러 우리가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지금 중동에서의 위기는 일본이랑 한국이 동일한 그런 조건에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선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위기지만 예. 한국만큼 그렇게까지 이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분석들이 많거든요. 예.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 정부에서 지금 이 중동 위기에 대응하는 이 환경보다 예. 상황보다 우리 정부가 훨씬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예전에 보면 필요할 경우엔 트럼프 바지가랑이라도 또 뭐 잡아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환율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바지가랑이라도 지금 잡아서 우리 환율 문제 심각하니까 통화 스와프 좀 해주십시오. 그리고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그 달러 투자하는 거 좀 약간 좀 유예 좀 해주십시오. 뭐 이런 거 지금 가가지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런데 현직 총리의 형제가 반미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는 상황에서 그것이 미국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고 한다면 친밀해요.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셨대요. 아니 모든 네. 것은 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.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부통령의 형제가 예. 한국에 대해서 반한국적인 이야기를 낸다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? 걱정하죠. 예. 이거 한미관계 흔들리는 예. 거 아니야? 근데 그렇다면 거꾸로 한 라인을 구축했었다고 알려졌던 본인이 예. 이야기했었던 그 김민석 총리의 형제가
반미적인 메시지를 좀 낸다고 한다면 예.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보겠어요? 한라인 신뢰할 수 아, 있겠습니까? 저는 참.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도 같은 맥락에서 어려워졌던 것 같고 그렇게 예.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환율 문제 해결할 때 환율 조작국 지정되지 않으면서 환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화 스와프가 제일 본질적인 해결 방법인데 그럼요, 그렇죠. 그것이 이 막혔다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의 멘토로 나온 상황에서는 예. 정부가 글쎄요 환율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트럼프 바지가랑이 이때 잡아야지. 맞습니다. 아니 뉴스데스크 뭐해? 클로징 오늘 뭐 하나? 1년 전에는 분명히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고가 부동산마저 가격이 뚝 떨어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잖아요. 지금 이게 정확하게 1년 전의 상황이 지금 자기들이 클로징했던 게 지금 정확한 상황인데 아니 이러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 바지가랑이라도 좀 잡으세요라고 뉴스데스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방금 직접 하신 것 같은데요. 아니 나는 아니고 저는 예. 한낱 유튜버에 지나지 아하. 않고요. 저는 예? 뉴스데스크가 이 시청률도 높아요. 뉴스데스크. 엄튜브도 그만한 저는 지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시청자도 지금 몇 명 되지도 않고 제가 지금. 다른 방송을 통해서 봤었는데 예. 유시민 이사장이 엄튜브 많이 본다고 하지 않나요? 많이는 아니고요. 그냥 이게 자기 욕하나 안 하나 이렇게 아 보시는 본다고 하는 거겠죠, 본다고 이게. 하는. 네. 아니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그 자타공인 민주당의 그 굉장한 스피커인데 뭐 그분이 보고 있으니까 민주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에 가입한 적도 없으셨어요. 그분. 아 정말요? 그분은 아마 민주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셨을걸요.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저기 국민참여당, 정의당 요쪽 활동을 하셨었지. 민주당은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건 뭐 그런데 그쪽이셨어요. 예전에 경기지사도 나왔었어요. 그럼 발언을 정정해서 민주 진영이라고 하겠습니다. 예.